여행 후기만 남겨주면 커피 쿠폰 준다는 전화 혹시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이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해서 한 달 만에 1억 2천만 원을 날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어떻게 다시 일어서고 계신지 오늘 실제 사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실제로 진행한 개인회생 사건 서류를 화면에 띄워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부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행 후기만 남겨주면 커피 쿠폰 준다는 전화 혹시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이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해서 한 달 만에 1억 2천만 원을 날린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떻게 다시 일어서고 계신지 오늘 실제 사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해 법무사 법강 사무장입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40대 직장인 A씨 이야기입니다. 활동지원사로 10수년을 성실하게 일해온 분입니다.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스팸 표시도 안 뜨는 번호였습니다. 새로 오픈한 여행 사이트인데 후기만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과 여행 마일리지를 준다는 겁니다. 부담 없는 알바다 싶어서 후기를 남겼습니다. 실제로 작은 수익도 들어오고 커피 쿠폰도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26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꾸리고 활동지원사로 일하던 평범한 40대 직장인이 걸려들었습니다. 피해금 1억 1,900만 원, 대출, 카드론, 현금 서비스, 지인 돈까지 전부 빨려 들어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이 사기가 어떤 설계도로 굴러가는지. 두 번째, 사기 피해로 빚더미에 앉았을 때 법원이 실제로 뭘 보는지. 세 번째, 우리가 법원에 뭘 어떻게 냈길래 부산해생법원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려줬는지 끝까지 보시면 팀 미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본 사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큰 그림부터 하나 잡고 가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이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이런 조직들의 주력 상품은 주식 리딩방이었습니다. 종목 찍어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 리딩방은 언론에서 하도 두들겨 맞아서 이제 국민들이 학습이 됐습니다. 리딩방 소리만 들어도 전화기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기 조직들이 상품을 갈아탔습니다. 코인 자동 매매로 갔다가 로맨스 스캠으로 갔다가 요즘 유행하는 게 바로 이 부업 미션형 사기입니다. 쿠팡 구매 대행 미션, 유튜브 좋아요 알바, 그리고 오늘 사례인 여행 상품 대리 예약 미션입니다. 왜 하필 여행이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럴듯합니다. 여행사가 단체 할인 좌석을 미리 확보하고 그 차액을 참여자한테 나눠준다. 언뜻 들으면 항공권 땡처리 같은 게 연상되면서 뭔가 있을 법하게 들립니다. 물론 실제 여행업체에 이런 수익 구조는 없습니다. 여행 수수료를 일반인에게 나눠주는 회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둘째, 검증이 어렵습니다. 이 조직은 실제로 존재하는 유명 여행사의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를 통째로 도용했습니다. 피해자가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해보면 진짜로 나옵니다. 정상업체로 나옵니다. 도용이니까요. 국세청 조회가 오히려 사기꾼의 신용보증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타겟이 넓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은 나는 투자 모른다 하고 거르는 분들이 많은데 여행은 국민 전체가 소비자입니다. 후기 알바라는 진입로는 문턱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투자 사기 같은 거 안 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일수록 이 유형에 취약합니다. 이건 투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커피 쿠폰으로 시작합니다. 실제 피해자의 사건 내용입니다. 피해자는 1999년도에 결혼해서 배우자와 자녀 둘을 키우면서 2013년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해온 분입니다. 도박, 주식, 코인 같은 거 전혀 안 해봤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저희가 다 깠는데 이분 소비 패턴이 어떤 수준이냐면 편의점, 빵집, 약국 이게 전부입니다. 그야말로 모범시민 중에 모범시민입니다. 이분한테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요즘 다들 휴대폰에서 스팸 의심 표시 뜨면 안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 전화는 그 표시 자체가 안 떴습니다. 사기꾼들도 진화합니다. 정상 개통된 번호를 씁니다. 받아보니 상냥한 목소리로 이럽니다. 새로 오픈한 여행 사이트인데요. 후기만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이랑 여행 마일리지 드릴게요. 여기서 저의 시각으로 하나 짚고 갑니다. 이게 그냥 광고 전화 같죠? 절대 아닙니다. 이게 간을 보는 단계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물의 발 담그기입니다. 부담 없는 부탁을 하나 들어주는 순간 나는 저쪽 명단에서 반응하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후기를 남기려면 링크를 타고 들어가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가짜 사이트에 접속이 되고 메신저 친구까지 맺게 되는 겁니다. 며칠 뒤에 본 제안이 들어옵니다. 트레비온이라고 여행 상품을 대리로 예약하고 발권 수수료를 수익으로 받는 방식의 상품이 있다고 하면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초대를 시키고 가이드를 하는 사람이 붙습니다. 4명이 한 팀입니다. 그리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3종 세트가 들어옵니다. 사업자 등록증, 전자협약서, 실제로 여행사 정보를 도용했으니까 조회해보시면 진짜로 다 나옵니다.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내 예약 내역과 받을 수수료 금액까지 실시간으로 뜹니다. 피해자의 눈에는 이걸 확인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정타는 이겁니다. 체험 미션을 시켜보고 진짜로 수익을 조금 줍니다. 여러분, 이게 사기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사기꾼은 처음부터 돈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조금 줍니다. 몇만 원을 던져주고 1억을 뽑아가는 겁니다. 일단 받아봤다. 이게 머리에 강력하게 세뇌가 됩니다. 다음부터는 피해자에 대해서 이 회사는 약속을 지키는 회사다. 이렇게 내리에 박힙니다. 이제부터 사기꾼들의 본 수법입니다. 팀 미션이 돌아가야 하는데 회차가 거듭될수록 예약금 단위가 커집니다. 처음엔 10만원 단위였던 게 100만원 단위로, 곧 500만원 단위로 올라갑니다. 의뢰인이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가이드가 팀원 중에 한 명이라도 중간에 포기하면 팀원 전원이 해당 수수료를 못 받습니다. 자, 이 문장 하나로 의뢰인은 인질이 됐습니다. 이제 내 돈만 걸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점점 커집니다. 팀원 한 명이 포기하면 수수료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예약을 잘못했으니까 다시 입금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상금의 30%를 예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말도 안 되는 인지세 33%를 내라고 합니다. 이미 넣은 돈을 돌려받으려면 계속 돈을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카드론의 현금 서비스에 지인 돈까지 끌어다 넣었습니다. 그 돈이 32회에 걸쳐서 총 1억 1989만 원입니다. 그리고 정산 입금 날이 되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날이 하필 의뢰인의 결혼 26주년이었습니다. 이게 사람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내가 안 하면 나머지 팀원 3명의 돈까지 날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여기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남한테 피해준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팀원들 정체가 뭐겠습니까? 전부 한패입니다. 바람잡이입니다. 대화방에서 저 방금 출금됐습니다 하고 인증샷 올리는 사람들 전부 사기꾼하고 한 팀입니다. 여기서부터 갈치가 교과서처럼 단계별로 들어갑니다. 1단계 실수 프레임. 선생님이 예약 2건을 잘못하셨네요. 한 건은 회사가 처리해 드릴 테니 한 건은 선생님이 메꾸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한테 씌웁니다. 회사가 한 건을 부담하겠다는 생색으로 오히려 고마움까지 느끼게 만듭니다. 2단계 예치금입니다. 정상금의 30%를 예치금으로 납부하셔야 돈이 출금됩니다. 내 돈 돌려받는데 왜 예치금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 순간에 피해자는 이미 수천만 원이 물려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그 돈이 전부 날아간다는 공포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상한 걸 알면서도 입금하게 됩니다.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의 함정입니다. 3단계는 말도 안 되는 인지세 33%. 이쯤 되면 피해자의 판단력은 이미 마비되었습니다. 대출받고 카드론 뽑고 현금 서비스 받고 지인한테 빌려서 전부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정상금 입금 예정일 전날에 하필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까지 합니다. 당연히 입금됐겠지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돈이 안 들어옵니다. 연락해보니까 가이드도 최초 상담원도 전부 전화가 안 됩니다. 대화방은 조용하고 그 잘 돌아가던 사이트도 안 열립니다. 병원에 누워서 사기당한 걸 알게 된 겁니다. 그것도 결혼 26주년 그날입니다. 너무 짜증나는데 입원비가 무서워서 치료도 못 받고 바로 퇴원했다고 합니다. 화면에 띄운 서류 보시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 사고 사실 확인안입니다. 개인정보는 다 가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정신 차리자마자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사건은 경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
정식 접수됐습니다. 여기 피해 상황란 보이시죠? 수사기관이 확인한 피해액 32회에 걸쳐 합계 1억 1,989만 6,773원, 약 1억 1,900만 원입니다. 이 서류가 왜 중요한지 실무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에서 저 사기당했습니다 라는 말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건 수사기관에 접수했다는 공적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기 피해로 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고소부터 하시고 이 접수 확인원부터 발급받으십시오. 이게 모든 개인회생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한 가지 더는 지인들에게 급하게 빌린 돈은 배우자의 군인 공제에 저축까지 해약해서 일부 갚았습니다. 사람의 도리는 지키신 겁니다. 그래도 금융기관 채무는 답이 없었습니다. 남은 채무가 카드사, 은행 합쳐서 9건, 원금 6,400만원. 이걸 월급 214만원 받는 분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개인회생으로 방향을 잡으신 겁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항상 물어보시는 질문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파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채무 문제의 법적 해결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 번째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입니다. 이건 이자를 깎고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지 원금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원금 6,400만 원을 월급 214만 원으로 다 갚는 건 답이 안 나옵니다. 두 번째는 개인 파산, 빚을 전부 털어내는 대신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청산하고 파산자라는 신분상 제약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있는 현직 직장인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파산 요건이 지급 불능 판단에서 통과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회생이었습니다. 고정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3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은 있는데 빚이 소득으로 감당이 안 되는 사람, 딱 의뢰인 같은 케이스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담 끝에 개인회생을 결론을 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전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법원과의 진짜 싸움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아이고 딱하십니다. 개시 결정을 내줄까요? 절대 아닙니다. 요즘 회생법원이 사기 피해 사건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의심은 이 사람 도박이나 주식, 코인으로 돈 다 날리고 사기당했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이가? 이겁니다. 기분 나쁘게 들리시겠지만 법원 입장도 이해는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쓰레기 같은 신청서가 법원에 수두룩하게 들어옵니다. 도박 빚을 투자 실패로, 낭비를 사기 피해로 포장하는 사건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법원은 신청서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근 1년치 채무 발생 경위, 1년치 계좌 거래 내역을 쥐잡듯이 다 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법원이 요구한 추가 질문 사항이 총 17개 항목이었습니다. 실거주지 확인부터 1년 내 신규 채무, 2년 내 재산 처분 내역, 200만원 이상 이체 내역, 100만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 보험 해지 내역, 도박이나 고위험 투자 여부, 이혼 여부까지 인생을 통째로 검증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무소는 어떻게 대응했느냐? 먼저 뭘 안 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 호소로 승부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제일 싫어하는 게 쟁점은 없고 눈물만 있는 서면입니다. 억울합니다. 성실히 살았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이런 반성문 10장 써봐야 회생위원은 절대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반성문 하루에도 수백 장씩 보는 사람들입니다. 법원이 좋아하는 서류는 딱 하나입니다. 묻기 전에 답이 먼저 나와 있는 서류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제가 실제로 법원에 제출한 거래 내역 도표입니다. 의뢰인 명의의 계좌 6개 은행을 전부 깠습니다. 경남, 국민, 부산, 농협, 카카오, 토스, 활동성 계좌 전부 깠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내 200만원 이상 입출금 전체 내역, 100만원 이상 신용카드 거래 전체 내역 표로 정리해서 한 줄 한 줄 옆에 이유를 달았습니다. 여기 한 줄만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22일 469만 9천원
김땡땡에게 이체, 여행사 상품 투자, 팀 미션 사기, 이런 식입니다. 그냥 사기를 당했어요가 아니라 돈의 입금부터 출금까지 통째로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흐름입니다. 11월 21일 밤 KB카드론 500만원 농협계좌로 들어옵니다. 다음날 오전에 그 돈이 본인의 경남은행 계좌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몇 분 뒤에 사기범 계좌로 송금됩니다. 대출 실행, 계좌 간 이동, 최종 도착지까지 하나로 이어지게 표를 짰습니다. 이게 뭘 입증하느냐? 최근 1년 내에 급증한 신규 대출이 전부 단 한 푼도 세지 않고 사기범 계좌로 직접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명품을 샀는지, 카지노를 갔는지, 코인 거래소로 갔는지 법원이 궁금해할 모든 항목에 대해 답이 거래 내역이 자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하게 만든 겁니다. 여기에 세트로 붙인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까 보신 사건 사고 확인원. 둘째, 사기 조직과의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 셋째,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 이수증입니다. 이 이수증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법원에 보내는 나의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이 채무자는 사고를 수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교육까지 스스로 마쳤다. 성실성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총 17개 추가 질문 항목 중에 도박, 가소비, 재산 처분, 보험 해지 전부 해당 없음에 체크했고 해당 있음인 항목은 법원이 다시 묻기도 전에 도표와 증빙으로 먼저 답을 해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회생이든 소송이든 문서 싸움에서는 먼저 정직하게 상세하게 입증하는 쪽이 이깁니다. 숨기려다 걸리면 그때는 기각이 아니라 사기회생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날아온 개시 결정문입니다. 화면 보시죠. 주문,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다. 부산회생법원의 개시 결정문입니다. 우리가 낸 소명 자료에 물음표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뭘 의미하는지 실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채권자들은 절대로 개별적으로 의뢰인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법원 절차 안에서만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채권자의 이의 기간이 설정됩니다. 채권자들이 내 채권 금액이 다르다, 좀 이상하다, 다투고 싶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채권자 집행 기일이 잡힙니다.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법정에서 변제 계획을 놓고 마주치는 날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채권자들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총 6,400만 원의 빚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얼마를 어떻게 갚게 되느냐, 변제 계획안 숫자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산 구조를 알아두시면 본인 사건에 대입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분 월 평균 수입이 214만 725원입니다. 여기서 법이 보장하는 생계비를 뺍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60%, 약 153만 원입니다. 이건 채무자가 사람답게 살라고 법원이 인정해주는 돈입니다. 그 누구도 못 건드리는 돈입니다. 그러면 남는 돈, 이걸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월 60만 2,182원이 나옵니다. 이 약 60만 원을 36개월, 3년 동안 매달 갚는 겁니다. 총 변제액이 약 2,167만 원, 채무 원금이 6,430만 원이니까 변제율은 원금의 34%, 이자는 제로입니다. 3년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4,200만 원을 전부 면책되고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여기서 채권자들이 왜 34%만 받고 포기하냐 의문 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무자를 지금 당장 파산시켜서 재산을 탈탈탈 털면 채권자들이 얼마를 건지느냐, 이걸 청산가치라고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약 788만 원입니다. 그런데 회생으로 3년 동안 변제받으면 2,100만 원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파산시키는 것보다 회생시키는 게 3배 가까이 더 이득인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인가를 해주는 겁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들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채권자들한테도 합리적인 구조입니다. 사기꾼들한테 뜯긴 총 1억 2천은 형사사건으로 계속 쫓아갑니다. 그건 그것대로 가는 거고, 당장 의뢰인의 목을 조르던 그 많은 빚은 법이 정한 절차로 리셋됩니다. 이게 채무자 회생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성실하게 살다가 사기 전화 한 통으로 무너진 사람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있는 법입니다. 자, 개시 결정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실무 팁입니다. 이건 모르고 있다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분들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첫 번째, 임치, 개시 결정이 나도 변제 계획 인가가 되기 전이라도 변제 계획 안에 최초 변제일로부터 매달 변제 예정액을 법원이 지정한 회생위원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이걸 임치라고 합니다.
아직 인가도 안 났는데 왜 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꾸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임치금이 쌓여 있는 게 바로 저는 이 계획대로 갚을 능력과 의지가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임치를 안 하고 채권자 집회에 가면 그 자리에서 신뢰가 다 깎이고 진짜로 절차 폐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채권자 집회 출석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허위 설명을 하면 절차가 또 폐지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출석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채권자가 실제로 안 나와서 5분 만에 끝나지만 그래도 채무자는 무조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가 이후 3년 매달 15일이면 15일, 20일이면 20일 정해진 날짜에 기계처럼 딱딱 입금하셔야 합니다. 2회 이상 연체가 누적되면 채권자가 폐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년 완주하고 면책 결정까지 받아야 진짜 끝입니다. 네 번째는 이 사건의 특별한 포인트인데 형사사건에서 나중에 피해금이 일부라도 회수되거나 배상 명령을 받게 되면 그 돈의 처리 문제가 회생 절차와 얽힙니다. 그때는 임의로 절대 처리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사무실이나 회생위원과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잘못 건드리면 괜히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이것 하나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사기 예방 3초 체크리스트입니다. 1번 후기 알바, 좋아요 알바처럼 부담 없는 소일거리로 시작합니다. 2번 어느 순간 갑자기 팀 미션, 팀 투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번 내 돈을 출금하려는데 예치금이든 보증금이든 인지세든 세금이든 명목이 뭐가 됐든 돈을 더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100% 사기입니다. 세 개 다 해당되면 1000% 사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 돈을 돌려주면서 돈을 입금해야 돌려주겠다는 회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은행도, 국가기관도, 국세청도 그 어디에도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혹시 당하셨다면 순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즉시 경찰 고소하시고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계좌 거래 내역과 대화 내용 꼭 보존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남은 채무가 소득으로 감당이 안 되면 그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하시고 자책하면서 혼자 끙끙 앓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자만 불어납니다. 사기당한 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조조족들은 사기 치려는 전문가입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이랑 배우자나 지인들께 꼭 공유해서 절대 사기 피해를 안 당하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분, 사기당하고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프로필 링크로 문의 주시면 오늘처럼 시원하게 정리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례를 진행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